그래서 제가 저희 동양님을 고모님으로 딱 모셨는데, 야, 이거 모시자마자 아주 경사가 아주 그냥 딱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경기 보셨죠? 네, 그 까치산 팀의 동양님이 저희 그 고문이시거든요. 네, 아주 그냥 멋지게, 제가 사실은 그 촉이 좀 왔어요. 촉이 좀 와서, 느낌이 딱 왔거든요. 우승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또 설레발을 치면 또 우승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딱 진짜 그냥 아니나 다를까 우승을 또 딱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동호회의 또 경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동양님이 우승한 걸로 아주 그냥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본인이 잘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주 그냥 당구가 이제는 제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그런데 평가를 굳이 내린다고 했을 때 특이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무르익으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동양님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년 이내에 거의 우리나라 4부 천왕이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누구를 다 데려놔도 어느 누구를 붙여도 그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하루가 이게 달라지세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어떤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들고 나온 거는 제목이 왜 점수가 안 오르냐? 뭐 연습을 안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그 아주 고점자들 뭐 400, 500 이런 분들은 점수가 안 오른다라는 거는 되게 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점수라는 게 참 이러면 좋겠죠. 이제 여기 그림은 제가 딱 보지만 점수라는 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참 좋아요. 뭐 한 달 있으면 100당구가 110이 되고 조금씩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쫙 보이면 좋은데 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수평의 느낌을 받게 되니까 왜 안 올라올까 할 때 여러 가지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더 한다든지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하점자들 분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점자일 때 당구 100을 쳤을 때 100당구가 해야 되는 테크닉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리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100당구일 때 세리 연습하고 마세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100당구가 무슨 마세이를 치냐 100당구가 무슨 세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세리 연습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세리를 쳤어요. 자, 첫날 내가 3개를 만약에 쳤다고 치자 이렇게 100당구가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세리 연습을 하면 100당구분한테 세리 연습을 하면 그 다음날 자 4개 그 다음날은 목표가 4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예를 들어서 셋 이제 넷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5개 그 다음날 6개 그 다음날 7개
한 하루에 별로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하루에 한 개씩만 오르면 한 달이면 30개가 오르겠네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그거가 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내가 한 개씩 습득을 하면 그때부터 실력이 느는 거지. 세리 연습을 한다고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점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오르느냐? 점수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점수가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점수가 오르는데 그때 그 계단식의 점수가 오를 때를 인내를 해주셔야 된다. 그 계단식의 점수가 오르는 거를 인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세리 연습을 할 때 제가 세리 연습을 시켜갖고 이걸 하시라고 했을 때 세리 연습을 계속 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 한 분 보고 있어요. 저희 제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가르쳐 준 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세리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은 포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분이 세리를 하고 가셨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이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실력의 그 부분을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기가 그거를 한계치를 두고 가면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리를 내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까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그 연습하는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얼마씩 해야겠다. 물론 바쁘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내가 그런 부분을 정해놓고 내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번 주는 세리를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하지 이러시면 안 된다. 왜? 감각이니까. 그 부분은 세리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몇 두께로 쳐야 되고 몇 두께로 쳐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감각이라는 건 뭐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실패를 해봐야 되고 또 옆에서 물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빨리 늘겠죠. 그러니까 끈기 있게 끌고 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 됐죠. 근데 당구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당구를 칠 때 굉장히 실력이 안 늘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이걸 극복을 했냐면 그 좌우명이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리에서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하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상황은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안 상태에서 결국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뭐 이런 정도의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나가야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내 스스로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 돼요. 당구가 이렇게 거창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세리를 하다가 이 상황이 생겼는데 자꾸 세리가 안 돼. 붙어 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 남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이때 결국은 이 공을 치는 건 결국은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쳐서 내가 이 공을 내가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내가 쳐서 내가 이 공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구 실력을 늘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끈기가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구 치다가 좀 안 돼. 끌어치기 가르쳐 주잖아요. 끌어치기 가르쳐 주면 대충 한 일주일 연습하고 뭐 끌어치기 백으로 끌어치는 거 90도, 135도 다 연습하면 좀 있으면 연습하는 거를 제가 못 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끈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 내 기술을 계속 연마를 해야 된다. 근데 몇 번 치면 지겹고 힘드니까 그거를 안 해요. 또 연습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누가 야, 뭘 그걸 당구를 연습을 하냐? 당구는 그냥 실전이야. 게임 많이 치면 늘어. 저 터지면 늘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구장에 가서 엄청 많이 게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당구 점수 100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소 한 마리 팔아야죠. 응? 집에서 소 한 마리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네,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 있고 공개가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고수들이 옆에서 막 질비하고 방송도 있는데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여유가 계신 분은 옆에 나서 그냥 아주 잘 치시는 분들한테 적립이 되신 분들한테 레슨 받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훈련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가셔야 돼요. 셀이 여기서 한 10개 치면 아니 끝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치거나 힘들 때 내 스스로 이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내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이 세리를 내가 완성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세리 1년 정도 연습하잖아요. 세리 1년 정도 연습하면 세리 50개 100개 쳐요. 네? 50개 100개 칩니다. 물론 누가 도와주거나 자기가 연구를 해야죠. 혼자서 매번 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딱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얌전하죠? 하고 계시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혼자서 채팅을 네. 안녕하세요. 실백이님, 연희님, 네. 동양님 우승 예승 같대요. 저랑 똑같으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주시고 가셔야 되고요. 저도 동양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다음에 한번 시합에 나가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가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뭐 매번 뭐 유튜브 하는 사람 잘 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만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서 들이댈 겁니다. 들이대서 터지든 말든 이 공을 한번 쳐보고 그리고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세리 연습을 진짜 끈질기게 해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또는 5년이면 5년. 자, 세리 연습은 어때요? 지금 당구를 치고 있는 우리 동양님도 연습을 하고 있고 이기범 선수도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연습을 하면 그 사람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 자, 두 번째, 마세이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 마세이를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배우셔야 돼요. 마세이를 못하면 세리에서 더 이상 한계에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10개까지는 어떻게 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마세이를 하지 못하면 세리는 안 돼요. 세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마세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마세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세이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정말 가볍게 꽝 때리는 순간에 우리가 당구공도 꽝 때리면 공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모았던 공이 흩어지잖아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세게 때리면 공이 이렇게 공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마세이. 마세이를 쳐도 이 공이 모양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마세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타 능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세이도 세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마세이하고 세리는 이거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 붙어 있고 떨어져 있어. 근접으로 치기도 어려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세이로 공각도를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여기서 세리 모양으로 다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세이를 모른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마세이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세이를 같은 경우는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세이 이거 못 찍는다고 했을 때 찍는 쪽을 찾아가세요. 찍을 수 있는 당구장 테이블을 찾아가서 또는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마세이 연습 진짜 많이 하세요. 저는 마세이를 하루에 30분씩 6개월 정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6개월 정도 마세이를 치면 웬만한 마세이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마세이를 연습하면 힘 조절까지 되는 마세이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당구장 가갖고 마세이 있으면 테이블 찢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찢으면 내면 되죠. 테이블 마세이를요 처음에만 겁나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얘는 절대적으로 얘는 쿠션 테이블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마세이를. 마세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에요. 자, 끌어치기 할 수 없죠.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정도만 쳐도 세리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훈련하면 내가 힘 조절까지 하면서 마세이 모습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끌어치기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리가 짧아요. 그럴 때 마세이 훈련을 해주시면 내가 뭔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자꾸 세리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저 사실 마세이 요즘 연습 엄청 많이 해요. 네,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서 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죽어라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도 이제 다음에 한번 전국대회 나가야 되는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갔는데 이 마세이 모양이 나왔는데 마세이도 못 찍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세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마세이를 못 쳐서 세리를 깨지면 게임에서 진 거예요. 못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세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 모양이 찢어졌을 때 내가 공 모양을 다시 만드는 이런 마세이 훈련을 내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세이는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리하고 마세이는 이거는 전혀 다른 관계가 아니고 마세이 자체는 세리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한답니다. 네, 그게 바로 가장 큰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기술이에요. 절대 기술. 자, 세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아야 돼요. 공을 모아야 돼요. 그럼 공을 모아야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모아치기. 이 모아치기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끌어치기를 잘해야 돼요. 끌어치기에 힘 조절을 해서
제1족구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 수구가 목족구를 별로 때리지 않는 죽여치기, 끌어치기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이 죽여치기에 끌어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당구대에 선이 거 있어요. 이 선 안에서 3개밖에 못 치잖아요. 3개밖에 못 치기 때문에 지금 이 끌어치기를 할 때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이 연습을 많이 해요. 끌어치기 할 때 코너로 몰면 3개밖에 못 치잖아요. 근데 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거는 이게 멍이님 그 까치산 팀의 멍이님이신가요? 우리 멍프로님 맞구나. 당구의 놀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이 훈련을 많이 해서 맞으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훈련을 엄청 많이 모아치기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세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끌어치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끌어치기 연습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본 배치 형태를 몇 가지를 놓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먼 거리를 이렇게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렇게 끌어치기해서 힘 조절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힘 조절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치는 것들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을 한 포인트 정도? 내 공을 한 포인트 정도의 공을 세워놓고 수구와 제일족구의 거리를 그 정도 선으로 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과 같은 배치도 있지만 이런 배치, 일자로 갔다 오는 배치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수구의 속도를 죽이는 끌어치기죠. 이거는 당점으로 할 수도 있고 힘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배치도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 배치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배치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끌어치기 연습, 저는 요즘 이제 이 끌어치기 연습을 하면 이쪽으로 코너로 모는 게 아니라 이 빨간 공 쪽으로 오는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 공 쪽으로 공을 모으는 훈련을 많이 해요. 세다. 그래서 빨간 공 쪽으로 공을 모으는 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요 훈련을 많이 해서 뭔가 이 중간에서 공을 좀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부식갱이님 안녕하세요. 조 회장님? 조 회장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바빠갖고, 그래요? 혹시 그런가 보다. 이게 가르치시는 분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힘 조절하는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될지 안 될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조회장님이시구나. 맞다. 조회장님. 그래요? 요번에 그 후원해주신 분이 맞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조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당구계가 더 많이 발전하겠죠.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조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를 또 이렇게 힘을 더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치기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얇은 끌어치기 훈련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두껍게 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얇게 쳐서 이거 끌어치는 이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이제 모아치기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얇으면서 강하게 얇으면서 딱 올 수 있는 천천히 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조금 좀 세게 공을 공략하면서 모으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더 우리가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어요. 고마워요. 네. 저도 조 회장님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이런 분 계시면 진짜 힘이 되잖아요. 네. 요즘 사고가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 이제 그 되게 3쿠션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룰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사고 룰을 좀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요? 조 회장님 저 뵀나요? 조 회장 일사? 일산? 혹시 저기 저 일산 그 안에 더 들어가셔갖고 탄현인가? 그쪽 아니신가요? 혹시? 목포 양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기억나요. 그때 아주 그냥 용문신 용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멋지게 하셨던 그 형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조 회장님, 네,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공도 훈련을 아까처럼 얇게 끌어치는 또는 두껍게 끌어치는 끌어치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아치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요번에 그 당구 시합을 제가 그날 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잘 못 봤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동양인권이나 이런 걸 봤는데요. 결국은 보면 우리 멍이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수분들은 이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당구공이 마냥 쉽게 쓰진 않아요. 당구공이 마냥 쉽게 쓰진 않는데 즉 디펜스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디펜스가 걸리면 그 공은 칠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디펜스가 딱 걸렸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 위기 상황을 털어내시는 분은 이제 극복하시는 분은 내가 고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를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공을 또 우리 게임 치면 이렇게 모아줘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벌려져 있는 어떤 공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인가 어젠가 멍이님이 그 따치산에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짧게 봤지만 그때 그런 얘기가 진짜 와요. 공이 좀 어렵게 섰는데 공이 좀 어렵고 그러면서 공이 섰는데 거기서 풀어 헤쳐서 내가 공을 장타로 연결하는. 그럼 우리 하전자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마찬가지. 공이 좀 어렵게 섰다고 해서 그 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공을 아껴라. 나한테 오는 공격 기회를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그 공을 살려야 된다. 그 공을 살리는 게 굉장히 큰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더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그 기초가 튼튼해야 바로 그런 공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당구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을 따지면 이런 옆돌리기를 친다 그러면 이런 공은 외방수라 그래. 근데 외방수라는 건 뭐냐면 공을 쳤을 때 빠지면 안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빠져도 안 들어가고 뒤로 빠져도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건 양방이라고 그러죠. 양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감각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런 부분의 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내 걸로 만들어서 이런 공이 나오면 자신 있게 야 이거 찬스볼이다. 거꾸로 남들은 이게 남들은 이게 야 이거 어려운데 나는 이 공을 찬스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된다. 그럼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공이지만 내가 평상시 이 공을 연습을 하면 이 공 칠 수 있네. 이 공도 되는 거네.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공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지금 같은 공을 쳤지만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야리까리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같은 배치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서도 얘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야 그냥 도전.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냥 한번 쳐볼까? 자 여기서 어떻게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한번 쳐보는 거야. 공을 살려야 돼. 반드시 여기서 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공격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이 나왔을 때 내 공격권을 유지하면 나한테 기회가 자꾸 오게 생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쿠션, 투쿠션이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살려놔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공을 내가 만들어 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자분들은 뭔가 상황이 달라지죠. 여기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요. 저는 대충 어느 정도 두께로 어느 정도 쳐야 된다는 거를 조금은 제가 정해요. 정하고 내가 연습을 좀 했으니까 감각적으로 이 정도를 쳐야 됩니까? 힘이라든가 이런 스트로크에 관련돼 있는 건 감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회전에 어느 정도로 쳐야 된다는 거는 대충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3쿠션이나 이런 것도 공이 딱 쓰면 야 이거는 몇 두께 몇 회전으로 쳐야 된다는 게 감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대회전을 치든 뭐가 나오든 사구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쳐요. 특히 뭐 끌어치기 이런 거는 그냥 감각으로 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조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조 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그런 거지. 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700당구, 1000당구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700당구, 1000당구 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이 정도 치면 오겠지라는 게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당구가 일상화 돼 있어요. 일상화 돼 있으니까 이걸 두껍게 치면 대충 이 정도 회전, 얇게 치면 이 정도 이런 느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이 빠져도 이렇게 공이 반개, 한 개, 많이 빠지면 반개, 한 개지. 그래야 빠지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양님, 우리 고모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을 감각적으로 때린다고 해서 아주 고수분들은 공이 뭐 이만큼 가서 이렇게 빠지거나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각도를 보고
이 정도는 쳐야겠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막 이제 시스템적으로 쓰리 쿠션에서 시스템적으로 워낙 많이 쳐봐서요. 이런 경우에 워낙 많이 쳐봐서 그냥 딱 공이 쓰면 대충 보고, 이거는 몇 두께 몇 회 정도 쳐야 이거 쓰리 쿠션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상당히 빨리 계산이 됩니다. 빨리 계산이 되는데, 네.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 동양님이야 뭐 감각이 뭐 짱이죠, 짱. 네. 동양님 스트로크는 우리 여태까지 사고 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스트로크예요. 차원이 좀 다른 스트로크이고, 제가 동양님 스트로크를 보고 내가 저 스트로크가 되게 좋다. 제가 이제 그 스트로크를 그 외국 선수들 치는 거를 본 상태인데,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까치산 팀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거기에 동양님이 그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기 뭐야, 동양님이 그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동양님은 그 공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이렇게 이게 모아치기 형태의 공이 아니에요. 한 방에 모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 방에 모으지 못하는데, 동양님 얘기 갑자기 나오네. 동양님은 뭐냐면 이런 공이 섰을 때 설계 능력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이 공을 다음에 대충 어떻게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다는 거를 동양님의 설계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양님의 당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다른 분들보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그 기본 실력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저도 잘 못했던 건데 요즘은 동양님 때문에 많이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야, 이거는 얇게 쳐서 내가 끌어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마세이로 칠 때, 요 당점을 어떻게 줘서 이렇게 얇게 치는 이런 마세이도 제가 이제 사실은 동양님의 영향을 좀 받았죠. 네, 동양님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쪽에서는 제가 동양님의 흐름을 봤는데, 동양님이랑 볼을 치면서 많이 느낀 게 공의 설계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님이 더 될 거다. 왜냐면 그냥 감각으로 때리고 막 그랬으면 어느 정도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데, 동양님은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동양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당구 특히. 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마세이에서 뭐 공을 구사하는 능력. 그다음에 진짜 허공에서 공이 딱 떠 있을 때 동양님이 구사하는 걸 보면, 저분은 조만간 우리 그 당구계에 아주 잘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결한다는 그런 의미? 진검승부. 네. 우리 진검승부를 한번 동양님이 하는 거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범 선수하고 또 잘 치시는 송영길 그 선수분하고 몇 분이 한번 뭐라 그럴까, 최강전 비슷하게 한번 하시는 건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연말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조 회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대회 한번 주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또 부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몇몇 한 8명이나 한 16명 정도 완전히 추려서 조별 리그전 해갖고, 네? 뭐 1000점 내기 3판 양승제, 지금의 룰, 요번에 했던 당구 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1000점 내기 3판 양승제 뭐 리그전 해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쳐갖고 휴식도 좀 가지면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당구 대회를 한번 했으면 아주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무한대로 치는
그런 당구 룰보다는 그런 룰로 가고 했으면 좀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흥미롭게 해야 되고, 네, 흥미를 더 느끼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규정을 조금 더 어렵게 하지만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을 더 보여준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최강전에서 한 16명 아니면 8명 이렇게 갖고 너 죽고 나 죽고 네, 한번 그런 서로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한번 보는 게 제가 일단 바람입니다. 네. 조 회장님이 야 너 돈 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사실 좀 미안한데요. 네, 미안한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뭐 많이는 못하지만 후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후원 한번 할게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유튜버들도 한번 참가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참가할 수 있는 사람도 참가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성으로 네. 축제 당구 4구 축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너무 희박해요 그랬는데 그 바로 위에 동양님 바로 위에 그 주회장님이 생각해 볼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주회장님이 또 멋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막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심장이 막 바운스 막 심장이 막 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기를 한번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이런 게 천당구 이상이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숨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정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해서 그런 대회가 참가했을 때 이거 과연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PBA 룰 같은 그런 한 상태에서 하면 이미 뭐 올라가신 분들은 잘 안 나온다. 그럴까요? 속에서는 아마 승부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기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에 좀 목말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다른 룰에 지금의 어떤 그 룰은 좀 재미없는 좀 룰이 조금은 좀 변형을 좀 줬을 때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요. 네. 동양인 말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네.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네.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가서 또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분들이 유인이 생긴다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막 PBA 같은 경우도 보면요, 뭐 산체스 선수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점점점 더 이렇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대회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사부에 정말 막 찐 사랑이죠. 찐 팬이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해서 저도 이걸 치면서 많은 분들이 야 너 쓰리쿠션 치다가 이거 왜 왔냐 그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치면서 저도 처음에는 사고 왜 칠까 막 그랬었는데 치면 칠수록 재밌더라고요. 네, 치면 칠수록 재밌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인간적이죠. 네. 동양님은 그냥 저희 지금 있으셔도 그냥 든든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좀 더 있어서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좋은 어떤 그 조건에서 한번 동양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동양님의 그 당구 기술을 보면서 다른 어떤 분들이 한번 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갑자기 얘기가 갑자기 산으로 갔는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렀지만 저희 동호회가 그렇게 수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평균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점자분들을 한번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지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하여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공이 나오면 그거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동양님 경기를 봤는데 이제 뭐 실패도 하고 들어도 갔지만 이런 공이 나왔을 때 동양님이 연습이 엄청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낀 건 이 공을 얇게 쳐야 되거든요. 얇게 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쳐서 공을 얘를 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보내고 내가 쳐서 이렇게 할 텐데 야 동양님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한 두께 놓고 그냥 다운스윙으로 그냥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을 끌고 내려오는 요런 이제 그 얇게 치는 왕쿠션을 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늘상 자주 이제 까치산 TV를 볼 때 동양님 게임에 요 공을 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요 배치가 물론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죠. 근데 이제 때리실 때 보면 얘의 힘 조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은 약간 좀 제수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은 물론 제수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을 딱 칠 때 얘를 이 두께를 딱 쳤을 때 제가 힘 조절을 어느 정도 끌고 내려오는 이게 딱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동양님이 당연히 우승을 하셨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그 부분은 딱 갖고 계시더라고요. 연습이 엄청 감각이 좋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요 공을 맞죠? 맞죠? 연습 엄청나게 하셨죠? 네. 연습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힘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상단을 많이 쓰는 편인데 동양님은 상단 쓰시나요? 네. 근데 요 경우에서 보면 동양님 스트로크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위에서 밑으로 약간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화면에서 제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중단이요? 그래요. 그때 중단이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분리각이 많이 커지니까 중단으로 치셨는데 느낌에 약간 좀 다운 스트로크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동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큐 기울기로 이용했다는 거는 동양님이 이제 각도에 따라서 좀 크면은
이제 각도를 좀 높이고 기울기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각도가 좀 작으면은 조금 낮추시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동양님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동양님 치는 거 보면 이제 조금 각도가 커지고 작을 때를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께로 설정하는데 동양님은 이제 이공이 오는 이 두께를 먼저 마음속에 정하신 거야. 두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를 쳐야지 온다는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동양님은 그냥 내가 큐의 분리각을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이 공을 치신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중에서 치셨구나. 근데 제가 그 화면에서 보면 조금 아래쪽으로 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아까 쳐보니까 조금 분리각이 좀 커지네. 맞나요? 네. 동양님은 이런 경우는 두께를 설정을 먼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이제 이 정도 두께다 그러면 요 오는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을 치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당구에서 제가 잘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당구를 제일 이제 당구를 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건 당구 분석하는 거예요. 예, 당구 분석해서 이런 공은 어떻게 쳤고 어떻게 쳐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치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또는 저분이 저렇게 치면 저 공은 안 들어갈 거야. 또는 그분은 이걸 고치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이 왜 안 되는지 또 저런 자세를 가지신 분은 이런 공은 잘 못 칠 거야. 근데 그분은 이 공을 구사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자세나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좀 버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그 부분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3쿠션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도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제가 가르쳐줘도 브릿지가 안 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이 막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이 막 진짜 소뚜껑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와서 이거 연습하세요. 그리고 자세만 갖고 2달 동안 하면 그분 그만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요 정도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이래서 요 부분을 칠 때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세요 하고 막 제가 카메라도 찍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치고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을 쳤을 때 그 부분이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해주는 분석하고 수정하고 또 코칭하고 이 공은 이런 식으로 공을 때리는 그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치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당구장에 9시 한 20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곡동 복지관 어르신들 강의를 했어요. 2시간. 그리고 12시부터 북경구청 생활체육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 욕심이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할 때 거기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초보분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꼭 내가 감안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게 저분한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교회장님 맞아요.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최고의 레슨이지만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이 고칠 수 있는 근데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는 스트로크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또 숙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네. 내일 또 제가 그 계양구 복지관하고 부평 남부 노인문화센터에 이제 가서 강의를 또 하는데 또 가면 또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어르신들 강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 4구 강의거든요. 다 4구 강의인데 그분들 가르쳐 주면서 제가 사실 막 피 터지게 가르쳐 주거든요. 막 근데 이제 그 특히 그 복지관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연세가 더 많으세요. 그리고 막 많으신 분은 막 80 막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이거 안 돼.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구나. 응? 또 제 목표가 정해져서 옛날에는 전부 다 잘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 어르신은 내가 봤을 때 한 100 정도 120만 치셔도 되겠구나. 저 어르신은 한 200 정도 쳐도 되겠구나. 사람의 어느 정도를 보고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경험상 느낌이 좀 와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도 진행하고 또 아주 어려운 하점자분한테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이 없어서 끌어치기가 안 돼요, 여자분이. 그러면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세워놓고 끌어치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있으면 이만큼만 거리를 짧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막 조정해줘요. 좀 더 쉽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안 맞으면 당구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하고 해서 이제 거의 그런 제 당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특히 저 계산동 복지관하고 부평 남부노인문화센터에 가면 물론 다른 데도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정이 되게 넘치세요. 그리고 가면은 막 매일 뭐 원비디, 바카스 막 이런 거 막 주시거든요. 네, 주시는데 가까이다 너무 막 귀여우세요. 네, 되게 재밌고 제가 이제 가면 나이가 많아도 누나, 뭐 누님, 뭐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어. 그리고 저는 이제 레슨할 때 대신 한 가지는 잘 안 봐줘요. 그냥 그냥 대충 그런 건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난이도가 그분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분한테 어려운데 할 때 그냥 대충 이러면 되게 저는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도자 자격증을 한 7개 가지고 있는데요. 당구만 한 7개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국가 공인이 한 5개 갖고 있는데요. 이때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포츠 지도자가 이제 봐주면 안 된다. 지도자가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요. 이러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잔인하게 해야 봐주면 안 돼요. 우리 막 헬스 트레이너가 힘들다고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트레이너 망해요. 좀 있다가. 근데 막 헬스 트레이너 막 했는데 마지막에 3번 더, 5번 더 끝났어요. 자, 이게 3번만 마지막에 한 번 딱 끝나고 나면 3번 더 막 죽죠. 근데 그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접근해요. 큐 여기 할 때 막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막 한 다음에 제가 자 30번 해볼까요? 그러면 막 했어요. 그러면 자 10번 더 막 죽으시래요. 그러니까 좀 이따 자 10번 끝날 때 자 한 번 더 10번 더 하면 또 5번 더 3번 더 그럼 막 힘든데 힘드신데 그 다음날 나중에 오시면 야 힘이 좀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최대치를 넘어간 상태에서 근육을 쓰게 되면 내가 힘들었어 했을 때 근육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그게 진짜 자기 근육이 만들어져요. 힘들었어 라고 했을 때 그만두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들었어 했는데 그걸 넘어가고 막 그 한계치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그게 원래 자기 근육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막 갖고 있는 근육은 끝. 못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당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걸 쳤는데 한 50번 쳤는데 더 이상 못 칠 것 같아. 그럴 때 여기서 5번 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치다가 한 10번 하면 힘들어서 실래요. 그러면 못 쉬게. 진짜 봤는데 더 이상 힘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막 이러면 이제 제가 그때 가서는 한마디 하죠. 쉬셔야 돼요. 그때는 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700인은 맞습니다. 제가 근데 까치산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맞죠. 네. 노력 한계치죠, 한계치. 우리 운동선수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를 할 때 3일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72시간 정도를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축구 선수들은 안 그렇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이 극단적인 선수들은 근육을 계속 찢어요. 네, 근육을 휴식을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역도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당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근육을 쓰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감각적으로 더 가려고 그러면 힘이 빠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 된다. 뭐 30분 당구 쳐갖고 그런 노력을 오래 해도 되지만 많이 안 늘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치셔야 공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공을 쳐야 힘 빼고 치는 게 됩니다. 골프 비슷하죠. 다 운동 자체. 네, 그런 운동을 해줘야 결국은 내가 좋은 스트로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도할 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알고 자기가 해야죠. 네, 그냥 무식하게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덤벨이나 이런 거를 혼자서 무한정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을 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해주는 어떤 동작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당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동작을 알고 그거를 보고 치셔야 내 실력이 됩니다. 네.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 생겼어요?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 생겼다는 것은 세리 연습 4부에서 그걸 많이 하셨나 보다. 세리나 끌어치기를 4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 많이 하셨나 보다. 근데 점점 들어가면은 큐를 잡아도 꽉은 잘 안 잡으려고 하죠. 네, 가볍게. 이게 이렇게 쳤다 가벼운 거지. 이거를 보통 3쿠션 치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잘 쓰라고 하진 않아요. 4부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이거를 자꾸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꽉은 아니에요. 꽉은 아니에요. 가볍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이거랑 이렇게 얹어놓는 거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적은 힘으로 칠 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적은 힘으로 칠 때 콕콕 마세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래를 주고 쳐야 된다고 하는데 요렇게만 요런 식으로만 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래 3쿠션 치는 사람들은 이게 금물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다 가정해봐요. 자, 이렇게 그대로 잡았거든요. 예, 이거 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공을 잡고 이렇게 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콕.
유인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렇게 자꾸 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고. 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묘한 어떤 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시는 분 봤거든요. 네, 이렇게 치시는 분은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공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모든 공을 다 이렇게 잡고 쳤다. 저는 그립은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잡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브릿지를 뒤로 가지 않고 짧게.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짧게 잡으면 우리 이런 짧은 거리 마세이 칠 때 느낌 아니 세리 할 때의 느낌처럼 브릿지를 짧게 잡고 때리면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때리니까. 오늘 좀 세게 쳐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쳐봤더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잡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큐 무게가 안 실린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큐 무게가 안 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세게 쳐도 자, 이렇게 많이 안 도망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세이를 아주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기 전에는 이렇게 잡고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는 한계치가 없어요. 여기서 짧은 스트로크를 하면 힘은 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손목 힘이 좋거나 그렇게 일부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치시는 분 봤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마세이 치듯이 공을 끌어치게 하시는 분들은 봤다. 근데 해보니까 은근히 되게 웃기네 이거. 공이 힘 조절이 잘 되네요. 이렇게 치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네요. 그렇죠?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치는 건 이해하는데 다른 쪽에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를 만약에 뭐 주게치기를 하려고 할 때는 되게 불편하죠. 주게치기를 할 때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손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이거 브레이크를 걸 때 이렇게 치는 거는 브레이크를 걸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파워를 좀 실었을 때는 좀 불편할 거. 전체적으로 자꾸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주게치기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점 이상의 비법을 1000점 이상의 비법? 글쎄요. 천점 이상들이 이렇게 칠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는 이렇게는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이거 마세이잖아요. 마세이를 이렇게 잡는 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 두 개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안 할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는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는 하실 것 같아요. 1000점 이상 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유인님, 네, 잘못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힘은 별로 안 들어가요. 오늘 제가 저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돈이라는 거를 별로 좋아는 하는데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네. 이번에 이렇게 공을 딱 놓고 손가락으로 마세이 치듯이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끌어서 이건 어려워. 손가락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쓰리 쿠션 그렇게 치시는 분 봤거든요. 이렇게 치시는 분도 이렇게 치시는 분 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리 쿠션 연습할 때 이렇게 치거든요. 이거 왜 치라고 할까요? 쓰리 쿠션 연습할 때 여러분 이렇게 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왜 쓰리 쿠션 칠 때 이렇게 연습을 처음에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쓰리 쿠션 칠 때 왜 이런 경우를 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치잖아요. 어깨로 치면 불편해요. 어깨로 치면 힘이 안 들어가요. 한번 쳐보면 얘를 어깨 힘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깨를 써서 치면 힘이 안 실려요. 손끝을 딱 때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깨 힘을 빼라라고 할 때 이렇게 대회전을 칠 때 손끝으로 손가락 제가 두 개나 지금 두 개 정도 잡고 쳐볼까요? 두 개를 잡고 쳤을 때 어깨 힘이 안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만 잡고 제가 쳐보면 어깨 힘이 별로 안 들어가죠. 이렇게 때리면 어깨를 안 쓰는 그런 스트로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때리면 손가락 두 개로 때리면 이 대회전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돌아가요.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게 안 쳐도 되는 거죠, 당구가. 그때 다시 한번 두 개를 쳐볼까요? 두 개로 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슬로우로 쳐도 이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다 끌려요, 이것도. 끌어치기도 되고, 옆돌리기도 되고, 대회전도 되고, 뭐 안 되는 게 어떻겠어요. 오늘 막 끌어치기 연습, 여러 가지 실력이 안 오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이, 네. 결론을 내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한테 마스 연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세리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끌어치기 연습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다른 공들은 감각적으로 이 공을 치는 거는 고수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당구의 시스템을 조금 알고 가야 이 공을 때리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많이 느끼게 돼서 공을 치면서 그런 부분을 정립해 놔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우리 하점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공 키스 빼야 되잖아요. 이거 밀어치기에서 일자 배치가 아니면 키스 쳐야 되잖아요. 이거 네? 네, 이 공 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점자는 한번 내가 이게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느 정도 쳐야 되는 건 정립이 되어 있지만 하점자분은 정립이 안 되거든. 대충 이렇게 친 것 같거든. 근데 대충 이렇게 친 거를 버려야 돼. 그래야 찬스가 한번 나오면 이거 살리는 기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공이 나오면 당구 4, 500 치시는 분이 이거 4, 500 이상 치시는 분들 천당구 이렇게 치시는 분 이거 빠지는 거 봤어요? 안 빠져요 잘. 자, 이거를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덜 주시는 분이 있고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는 사람. 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저쪽으로 가는 양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다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두껍게 쳐, 얇게 쳐, 이 개념은 떠나간 거야. 누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맞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칠 때 저는 어떤 거를 쳐야 좋냐 나쁘냐 이런 거는 저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코너 쪽에 있는 게 공이 더 잘 모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고 나서 갑자기 이 공이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고전자가 이런 거 안 빠지잖아요. 이건 타점자한테는 되게 어려운 공이 되지만 고전자한테는 이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쉬운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찬스볼이 나가는 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 야, 이 공이 이렇게 있을 때 화면상으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공이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이게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잡혔어 안 잡혔어. 저기 보여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잡혔어 안 잡혔어. 아 이런 걸 내가 이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쿠션을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3쿠션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공을 잡혔는데 딱 잡았어.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 대회전으로 칠 수 있다 그러면 쳐야 돼. 앞돌리기로. 몇 가지는 아주 쉽거든요. 몇 가지 정도는 내가 감각으로 이걸 어디 맞으면 어디 오겠다라는 정도는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기회를 살리는 거야. 이건 무조건 이거는 그냥 서비스야. 그냥 맞으면 맞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막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골치 아프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공을 치면 맞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맞네. 이게 뭐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당구수가 되면 황호시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스네이크 샷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공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쳐야지 그러면 이거를 놓고 칠 줄 알아야 돼. 응? 이거 안 들어가냐? 네? 여러 가지를 내가 구사할 줄 알아야 돼. 막 이번에도 이런 공들 나오면 3쿠션 나오면 직접 치는 것도 있지만은 공이 멀면 못 끌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때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대회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공 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네, 이런 공들을 막 치면서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칠 수 있고 쳐보면 얘도 힘 조절해서 때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잘 칠 줄 알아야 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올 땐 최대한 나한테 오는 공격 기회를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실력이 안 된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다가오겠습니다. 아주 우리 고모님이 동양님 또 오셨고 우리 아까 정말 고마우신 분이 조 회장님이세요. 네. 조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찾아오신 멍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좋은 건 그분 당구 엄청 잘 치시고 멋지신 분이죠. 중단. 자 오늘 되게 영상 종료할게요. 오늘 아침부터 9시에 나왔는데 아침만 먹고 안 먹었거든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방.